자, 어제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도지사 각 부처 장관들이 찍힌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이 이 술 마실 때냐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아니 엑스포 유치 지원위에서 모인 인사들 독려한 건데 뭔 문제가 있냐 이런 찬반 의견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시는지 다섯 글자 오늘은 다섯 글자로 한번 여러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소개해 드리고요. 이따 끝에 두 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 부산 엑스포 실사단 환송만찬에 깜짝 방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 송국근 평론가님.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행사가 3개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뭐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만찬인데 그 부산 그 백석구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이게 열렸어요. 이게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건데 여기에 참석한 김에 그날 그 저녁에 그 실사단 그 부산 엑스포 실사단의 이 환송만찬이 있었습니다. 환송만찬은 부산 그 주최를 추진하는 쪽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실사단이 입국했을 때 지난 월요일에는 청와대 그 상춘제에서 그 한영 만찬을 했는데 마지막 5일 후에 한송 만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전에 17개 시도지사 회의를 하고 왔는데 시도지사들이 뭐 정파나 지역에 상관없이 부산 엑스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설명을 했죠. 네. 자, 그 엑스포 실사단도 부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뭐 국제 박람회 기구인데요. 실사단이. 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 일정은 뭐 압도적으로 훌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산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참석자들이 어메이징 놀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기 실사단이 여기 우리나라 오기 앞서서 사우디 갔다 왔거든요. 네. 사우디에서도 사우디가 경쟁 도시죠. 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초대형 미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옴시티. 네. 네옴시티를 가서 역시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예, 지금 부산에 와서 보인 반응만을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느슨해지면 안 되겠어. 엑스포 결론이 이게 올해 말쯤에 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올해 예. 말쯤에 나오겠습니다. 자, 잘 들었는데요. 근데 김관옥 소장님 대통령이 이제 그 행사 마치고 이제 해운대구의 한 식당 이 사진으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한 번도 거기 가서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올 때 그 사진이 찍혀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온라인에 커뮤니티에 먼저 공유를 했는데 요 만찬은 어떤 만찬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깜짝 방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이 장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장관들 뭐 시도지사 다 와 있거든요. 대통령이 깜짝이란 몰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깜짝 방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일단 이게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엑스포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 완전히 본말이 전도돼서 이제 이 사진만 남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어느 남산에 있는 호텔에 누군가 쫙 줄 서 있는 그 양복 입고 줄 서 있는 그 행사장 그게 아마 결혼식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양복 입은 분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 일종의 이제 국가 대표들이에요. 대한민국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횟집 앞에서 저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난국에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약이 범람하고 이렇다는데 거기 그리고 엑스포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까지 내려가 있는지 그건 참 이해 못하는 네. 거죠. 그 댓글에 보면은 무슨 영화 신세계 한 장면이 오버랩된다 이런 반응들 많이 보이고 계신데 자, 근데 이 자리에 최근 산불 진압 중에 이 술자리 참석해 논란이 됐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또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빨간 동그라미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석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이 일종의 부산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여러 시도지사들이 오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코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17개 시도가 있는데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장이 지금 이초르 경북도지사고 어제 그 시도지사 협의회도 참석을 하고 해운대 횟집 만찬회까지 간 민주당 단체장이 4명이에요. 네. 김동연 뭐 경기지사도 갔고 그다음에 강주시장 전남북지사 다 갔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아주 중앙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상황에서 시도지사 17명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그러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 처음으로 한 자리 모인 거예요. 여기에 또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지 그 겉으로 뭐 도열을 했다. 그래서 마치 뭐 조폭처럼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사진상으로 하시니까 아니 보이죠? 저는 뭐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엑스포 그런 장면에서 공식 장면에서 계시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종의 횟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거의 술 끝까지 먹는 그런 장소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분들이 왜 와 있는지 그리고 또 김영한 충북지사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에 이제 산불에 여론의 문매를 와중에도 맡고 있는 여러 분들인데. 가지 진짜 술을 먹거나 뭐 골프 연습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자숙을 해도 그리고 거기 강원도로 바로 가시는 게 맞는 거지 거기까지 와서 눈도장 찍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국민들은 특히나 충북도민 강원도민은 의아스러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한 시민단체에서 이 회식비 지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들 보십니까? 일단 정보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에서 이제 회식비를 지출을 하고 그러면 그 명목은 뭔지 그리고 또 참석자 구체적인 참석자도 지금 공개를 하려고 했으니까 아마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의 통상 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17개 시도지사가 그리고 이 시도지사 협의회가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것을 제2국무회의라고 부르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4번째 한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이 민주당 소속 그 단체장들과는 처음이니까 처음에 그 회의에서 받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만찬이 그 적석에서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뭐 초청을 해서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뭐 경비를 지출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냈다면 문제는 없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른 뭐 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장관 일부가 냈다 그러면 이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뇌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기업인들한테 받은 부분도 있지만 국정원에서 받은 돈도 뇌물로 계산이 됐거든요. 이런 식사 대회 같은 것도 사실상 투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요 이 청와대의 그 전 사진사 행정관이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는 사진들에 대한 공개 비판을 해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위한 사진 촬영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순천 이제 순천 박람회죠. 네. 이게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은 그런 그림들을 경관들을 찍는 데에다가 사실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거의 22장을 대통령실에 올렸는데 거기서 5장이 그 카트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김건희 여사의 여사. 뒷모습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런 거는 선물용으로 드린대요. 그런데 이거를 공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공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지적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천만의 어떤 경관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좀 홍보하는 용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 그만큼 무게감을 주고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뒷모습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뭐 봅니다. 사유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논란인 거죠. 그 전속 사진사를 저도 잘 알거든요. 아, 과거에 그래요?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해외 출장도 같이 많이 가고 했는데 정확하게 짚은 건 맞아요. 정확하게 짚었는데 또 어떤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비켜 있고 초점을 김건희 여사에게 맞춘 그런 사진도 공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대통령 부인의 초점을 맞추는 게 그쪽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지금 공개한 이 전속 사진사가 있었을 때도 어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모습, 그럼 가령 예를 들면은 이것을 찍었다는 건 아니지만 김정숙 여사가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감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이런 장면들도 계속 공개를 했어요. 했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 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앞장서서 걷는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도 다 전속 쪽에서 찍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어제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각 부처 장관들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5글자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합니다. 내가 남이가 누가 돈 냈어? 맨날 술이야. 나란 일 하자. 이런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주신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사사건건 참. 또 좀 긴 문자로 보내신 분도 있어요. 일 마치고 다 같이 밥 먹고 헤어진 게 뭐가 불법입니까? 도대체 삐뚤어지게 보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죠.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 있어요. 3명이 간 거죠.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전달을 위해서 이제 어제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갔는데 구성과 일정을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2박 3일로 해서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염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원전 노동자 그리고 이제 피난민 뭐 이런 분들을 면담하는 것 그것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도쿄 전력이죠. 전력에 가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뭐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 공무원들 뭐 이렇게 좀 면담을 할 계획으로 갔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거의 무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대책반이 가서 뭔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방일 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작 원전 현장에는 가지도 못했다 이런 비판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서 일단 일한 그 의원연맹 사람들을 만났어야 돼요. 이란 의원연맹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 후쿠시마 그 방류 문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일본 의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전혀 만나지 못했고 약속도 안 됐고 그리고 주무부서인 그 도쿄전력은 이 아예 찾아갈 때부터 뭐 다른 데 갔다가 또 찾아가고 뭐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본사에 가가지고 사전 약속이 안 돼서 입장조차 못했어요. 도쿄전력이면 우리나라 한전 한전 같은 같은 게 거죠. 회사겠죠. 그러니까 그 원전을 관리하는 후쿠시마 원전 원전을 관리하는 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그 현수막을 펼쳐놓고 기자회견하면서 이 그 후쿠시마 그 방류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는 요청서를 읽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도쿄전력에 전달을 하지 못했는데 그 장면을 구경을 하던 도쿄전력 직원에게 그 요청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져가 보라고. 네. 그 직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직원에게 줬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는 그 일본 그 도쿄전력 쪽에 우리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자들이 해외 취재를 가더라도 사전에 다 섭외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취재가 섭외가 안 되면 어려운데 해외 나가면 더 어려운 건데 왜 섭외가 안 됐나요? 지금 좀 아세요, 김관욱 소장님?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 대책반의 어떤 준비 부족이 일단 우선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진짜로 오염수를 방류할 만큼의 어떤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일종의 이제 홍보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정이 없다 그래도 도쿄전력에서 한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왔으니까 우리 회사를 그렇죠. 돌아와 보세요. 그리고 한일 연맹 의원들 뭐 오라 그래가지고 면담하고 우리가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염수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죠. 안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뒤가 그만큼 구린 거 아니야? 불투명하다. 항상 뭔가 숨기는 자가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투명하고 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뭐 일정이 안 잡혔다 그래도 오히려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원천봉쇄했다는 거는 저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더 짙게 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정부와 여당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가서 한다 이런 입장도 표명을 하던데 자, 이 문제 이번 여름쯤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뭐 형평성을 잃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너무 그 찬조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일본 쪽에 기울어 있다고 나오지만 어쨌든 IAEA 그 국제 원자력 기구 회장이 일본 사람이었다면서요, 또?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찬조금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낸다고 하니까 협찬을.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영향권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하지만 IAEA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수로 방류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웃국가 그 점을 우리나라인데. 그 점을 우리 입장을 IAEA에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견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증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세에 맞아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 듣고 있다 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IAEA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류를 시작하면 IAEA 실사단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 있냐 이거예요. 예? 그냥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국제 감시 기구를 그게 따로 제일 하나 겁나요, 저 국제 같은 감시 거. 기구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죠. 특히 그래요?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나요? 또 일본하고 논의를 하고 IAEA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김관욱 소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IAEA가 신뢰할 만하다는 대목이 뭐냐면요.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 예. 오염수가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수질이 괜찮은 건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감시 체계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IAEA는 에너지에 대한 이 원자력과 에너지 기구거든요. 오토믹 에너지 기구지 이게 수질 관련된 기구가 아니에요. 여기에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해당 관련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대만, 한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을 일종의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제네바 합의로 해가지고 북핵 1차 합의할 때 그때 이제 캐도라는 국제 레짐을 만들어요. 경수로 2기를 네. 지어주기 위해서. 캐도까지가 너무 멀어요. 멀죠. 통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르면 네. 요 문제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염수 방출을 허가할 부분만 이제 감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수질 정도를 요구를 해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그거를 방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텔레비전에서 정수기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얼음물 정수기. 갑자기 저런 생각이 드네. 그 오염 처리수가 민물이잖아요. 바닷물은 아니 바닷물인가요? 민물이? 바닷물이요? 네. 그거 지난번에 누가 아벤가가 마셨잖아요. 현장에 가가지고 괜찮다고. 나는 주면은 못 마실 것 같은데. 못 마시죠. 네? 어때요, 송평론가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네. 내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마셔도 된다는 걸 내가 설득이 그럴 돼야 때까지 되는데. 예, 우리 정부가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어젯밤에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정치 거물들이 쫙 그 만나는 사진 인터넷에 화제되고 있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는지 5글자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먼저 야 2차 가자 이런 의견 보내셨고 민생은 뒷전 언제 철드냐 이런 비판 문자 반대로 지지 문자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또 민주당 의원들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또 기왕 갔으면 잘하지 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럼 일본이 만나나 주겠습니까? 또 옹호해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어요. 송평론가님. 네. 예. 윤재욱 의원이 오늘 그 김학용 의원과 경선을 했죠. 예. 65대 44 좀 넉넉하게 원내대표가 됐는데 지금 과반은 된 건가요? 이거는 가방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다득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새로 된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구입니다. 대구 예. 3선 국회의원이고 윤재옥 의원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라는데 경찰대 1기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네. 윤재욱 의원은 경찰대 1기를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청장도 하고 결국 경찰청장에는 못 올랐는데 네. 이 국회에 진출을 해서 벌써 3선이 됐죠. 그런데 일성이 뭐예요 오늘? 오늘 일성이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도 원내대표를 새로 뽑죠. 누가 뽑힐지 모르지만 일단 윤재옥 그 파트너는 잘 만났다고 봐요. 예.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 파악을 한 것도 상당히 신중하고 진지한 스타일인데 오늘 일성이 뭐였냐면은 본인이 윤석열 그 대선 캠프의 상황 실장을 지냈는데 내가 상황 실장의 자세로 소통을 하겠다. 네. 그 민주당과 서로 관계에서 상황 실장의 자세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일성을 내놨고 또 실제로
제가 파악하는 그 스타일도 상당히 이 소통에 중점을 두는 쪽이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좋은 파트너를 윤지혁 만났다고. 원내대표 잘 아시면 끝나고 뭐 축하 전화 한번 해야 되겠네요. 벌써 문자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앞으로 좀 취재 좀 잘 좀 부탁할게요. 예, 취재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낸 거죠. 알았습니다. 뭐 알아낸 거 없어요 혹시 오늘? 문자로는 새로 알아낸 건 없습니다. 아직은.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 하나 가지고 특종 오겠습니다. 하나 좀 알려주시고요. 자, 김 소장님. 근데 자 오늘 내년 총선에 어떤 정당 후보 지지할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이게 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4월 5일 날 우리가 재보궐선거 봤잖아요. 사실은 뭐 전국 단위에서 아주 많은 어떤 선거구는 있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국민의힘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에서 시의원이 지금 남구의 구의원. 그렇죠. 네. 거기에 울산의 강남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학원과도 밀집돼 있고 보수성이 굉장히 강한 데인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민심이 이반하고 있고 지지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이벤트 정치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질 공산이 저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왔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38 정도고요. 10% 포인트 차이네요. 예, 이거는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예. 다른 데서는 더 나온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추세인데 이런 추세를 바꾸려면 사실상 뭐 지도부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도 뭐 바뀔까 말까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이렇게 설화가 많은지 본인들의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 정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당의 어떤 내년 총선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가 저 유튜브 보시던 청취자께서 정호사랑 베베님이 방송 억수로 신선하네요. 솔직한 방송 박수 보냅니다. 억수로 그러시니까 이분도 저 경상도 쪽이신 것 쪽이시네요. 같아요. 네. 자, 문자 한 줄에 지역이 다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 횟집 앞에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두 분도 5글자로 해주세요. 자, 미스터 송부터 해주세요. 3, 2, 1. 윤방식 소통.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계획이 있었구나. 윤방 대통령만의 소통 방식이다. 자, 이어서 김관욱 소장님 해주세요. 3, 2, 1. 술안주엔 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줬대요. 큰일 났다. 네. 대통령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건 평론가 김관욱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이야기 많이 나와서 이 노래 트나 봐요. 저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도.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늘 5글자 보내신 청취자 여러분 문자 세 분 추첨했습니다. 3,500번 6516 1565 예, 세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부산 항해